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순식간에 무너졌었죠. 이 비트코인 폭락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같은 여러가지 주요 알트코인들도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불과 폭락한 지 하루 뒤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시장이 다시 반등을 했는데요. 이 중국과의 관계는 괜찮다, 모든 게 잘 될 거다, 이 한 문장에 수천억 달러가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이게 단순한 변동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시장 전체가 트럼프의 이판하에 휘둘린 하루였죠. 그리고 이번 폭락의 시작은 사실상 시진핑 정부에서부터 나왔습니다. 10월 9일 중국이 히토리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를 했었고, 이게 반도체랑 배터리, 국방 산업까지도 전부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조치였죠. 그런데 당시에는 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냥 중국의 내부 규제 강화 정도로만 받아들여졌었는데, 여기서 26시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관련 메시지까지도 올리면서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전면전 선포로 받아들였고요. 그 즉시 암호화폐랑 미국 증시까지도 전 세계 증시가 동시에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공포 자체가 정말로 컸습니다. 이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서 하루 만에 27조 원이 증발을 했고요. S&P 500에서도 시가총액 2.5조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청산이 터졌던 날이었죠. 그런데 다음날 어땠습니까? 중국이 바로 성명을 냈고, 히토리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게 아니다, 관련 규정을 충족하면 승인을 하겠다, 결국에 전면적인 봉쇄가 아니라 행정적인 관리 강화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어요. 이 말 한마디에 시장이 다시 뒤집혔죠. 트럼프가 말했던 100%의 관세도 결국에 협상용 카드였던 거고, 즉 중국과 실제로 싸우자는 게 아니라 협상하자라는 말 그대로 그냥 시그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국이 새로운 무역 합의를 추진할 거다, 관련 전망이 지금 시장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보고 있으면 정말 씁쓸하죠. 이 하루 동안 수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공포에 손절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또 몇몇은 반대로 그 공포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요, 결국에 정보랑 이 해석의 싸움이에요. 똑같은 뉴스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패닉에 빠지고 또 어떤 사람은 기회를 봅니다. 이런 기회에 대해서 지난 영상들 중에서 어땠습니까? 오히려 공포, 하락에서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은 기회를 얻으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며칠 전 영상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 다만 이번 영상 통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이렇게 며칠 전 말씀드렸던 뻔한 내용들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런 혼란을 틈에서 등장한 게 바로 이 트럼프의 가족들이 미리 쇼 포지션으로 수익을 챙겼다, 관련 루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루머가 단순한 음모론인 건지 아니면 실제 시장 구조 속에서 가능한 시나리오인 건지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다가 추가 관세를 발표하기 30분 전에요, 누군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쇼 포지션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그 금액이 무려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천억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인데요. 그리고 관세 발표 직후에 시장이 급락하면서 그 포지션은 단 하루 만에 8,800만 달러의 이득을 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커뮤니티에서 말하는 내용은요, 이게 너무 절묘하다라는 느낌이에요. 이 정치 뉴스가 발표되기 30분 전 코인 시장에 거대한 쇼패팅이 터졌다, 게다가 트럼프의 아들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붙여놓은 자산들이 그 시점 이후부터 급격하게 늘었다는 소문까지도 퍼지면서 지금 커뮤니티에서는 이거 내부 정보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도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공식 언론이라거나 이 규제 기관 어느 곳에서도 트럼프 일가가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자체가요, 어디까지나 확인되지 않은 루머일 뿐인 거고, 그럼에도 이렇게까지도 시장이 술렁이는 이유들, 거기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일 자체가 금융시장에서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 주식시장에서도 경제지 기자 한 명이 발표 몇 초 전에 트윗을 올려가지고 그 몇 초 차이로 수천억이 움직인 적도 있었죠. 그만큼 먼저 아는 정보는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누가 먼저 알았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쉽게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쇼 포지션이라는 건요, 누군가의 공포 위에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누군가가 손절할 때 반대편에서 웃는 사람이 생기죠. 근데 그거를 정보를 미리 알고 했더라면은 예측이 아니라 조작이 되는 겁니다. 시장 신뢰 자체가 흔들린다는 거고, 이게 바로 이번 루머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예요. 이걸 XRP 리플 관점에서 보면요,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조금 달라집니다. 비트코인이라거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뉴스 한 줄에도 흔들리는 투기적 자산이죠. 하지만 XRP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미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은행이나 결제망, 스테이블코인, RLUSD 같은 실제 사용 인프라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의 단기 쇼 포지션보다는
정책 변화나 금융 네트워크와의 연동 자체가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거고, 한마디로 XRP는 소문에 흔들리는 코인이 아니라요, 이 시스템 속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자산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뭘 했다더라 보다는 시장에서 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사실입니다. 이 정보 비대칭, 고래들의 움직임, 뉴스 리스크나 이런 것들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 원칙적인 포지션 관리인 거고, 가격이 흔들릴 때마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면요, 결국에 그 반대편에서 웃는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리고 손절 기준, 이 세 가지를 습관처럼 붙잡고 가셔야 되는 거고, 시장은 늘 불안전하고요,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는 반복된다라는 거,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참 묘해요. 이 돈의 흐름 자체가 결국에 정보가 아니라 인내심이 결정짓기 때문에, 이 누가 먼저 알았는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버텼는지가 결과를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러닝메이트 JD 벤스 부통령의 발언을 따져보자면요,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이 JD 벤스 부통령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문제를 직접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오랜 우호 관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언급까지도 남긴 만큼, 즉 이번 관세 발언이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전략적인 협상 과정일 수 있다는 의미이겠죠. 이 JD 벤스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을 쓰지 않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만약에 중국이 부정적으로 대응한다면은 더욱더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 말이 시장에 상당히 미묘하게 들릴 수밖에 없겠죠. 100% 관세 발언은 협상용 카드일 수 있겠지만, 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진짜로 꺼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럼에도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이 JD 벤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합리적인 협상을 할 의지가 있다, 관련 분명히 말을 했고, 즉 지금의 긴장은 전쟁이 아니라 협상을 향한 수순이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결국에 현재 시점 시장에서는요, 딱 두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포, 또 다른 한계는 협상입니다. 이 표면적으로 관세 전쟁 같겠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거래, 그리고 새로운 무역 합의를 위한 힘겨루기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것들을 조금만 다르게 보시면요, 트럼프는 지금 경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협상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 한마디, 또 행동 하나하나가 전 세계 시장의 온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에서 보는 관점은 트럼프가 진짜 싸우려는 건 중국이 아니라 시장 심리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던지고 있는 모든 말들 자체가 이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가격을 흔드는 카드라는 거고,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반복이 되면 될수록 우린 더 냉정하게 구조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도에 대해서 보셔야 되고, 가격이 아니라 방향성을 읽으셔야 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실시간 흐름들에 대해서 속보랑 타점으로서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시장에서 알트코인 중심으로 보유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체감상 훨씬 더 큰 낙폭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럴 때 정말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혹시나 이거 시즌이 끝난 거 아닌가, 이제 다시 상승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머리를 스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조금만 더 냉정하게 보시면요, 이번 하락은 크립토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트럼프의 관세 발언, 즉 외부 변수에 의한 트리거 하락이었었고, 이 정치 뉴스 하나로서 시장이 흔들린 거지 이 블록체인이나 크립토 생태계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비트가 빠지면서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건 좋은 신호는 아니지만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망가진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이런 하락 속에서도 기관들은 꾸준하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모으고 있어요.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요, 최근에 11만 달러 아래 구간에서 손바뀜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즉 공포감 속에서 다시 한번 큰 손들의 축적 자체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나스닥이나 블랙록 기관 투자자들이 코인 시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죠. 이런 형태 자체가 정부가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 생태계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과도기인 거고, 모든 게 다 상승하던 시절은 지나갔지만요, 이제는 선별의 시대가 왔다라는 거, 누가 진짜로 살아남을 프로젝트인지, 어떤 자산이 실제 사용으로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아는 눈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틀간의 급락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힘들고 흔들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구간일수록 노이즈를 걷어내시고 또 본질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 시즌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다 팔고 숏을 친다라고 해도요, 시장이 다시 상승하면 거기에 대한 복구는 어렵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이 시장은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미국 정부랑 기관들이 함께 구축 중인 금융 인프라입니다. 그만큼 길게 보면은 여전히 기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한 발 물러서서 보셨으면 합니다. 힘든 시간이요, 다들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를 이겨내는 사람만이 다음 상승장에서 진짜 웃게 되시는 거고, 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지금의 하락이 끝이 아니라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이런 것들을 잊지 마시고 멘탈 단단하게 그 원칙은 또 지켜나가시면서 이렇게 버텨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리플 XRP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이번엔 진짜 간다. 기관 자금 들어온다더라. 이런 말 들으면 가슴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투자에서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게 바로 그 기대감이라는 겁니다. 호재는 물론 좋습니다. 이 분위기를 바꾸기도 하고요. 단기적으로 시세를 끌어올리기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그 호재를 이미 모두가 알고 있을 타이밍이에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커뮤니티에도 다 퍼져 있으면은 그거는 이미 시장이 미리 반영한 재료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말들. 이 리플처럼 대중의 관심이 많은 코인들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뉴스 하나에 시장 출렁이고 그만큼 움직임도 빠르죠. 호재가 뜨기도 전에 이미 가격은 올라가고요. 정작 발표된 뒤에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결국에 좋은 뉴스에 들어가서 나쁜 가격을 잡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요. 제가 실제로 운영 중에 있는 리플 정보 커뮤니티에서도요. 이 흐름이 좋을 때는 목표 타점을 잡고 수익을 챙기고 또 흐름이 안 좋을 때는 여유롭게 분할 매수를 이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같은 리플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구간에서 익절하고 또 조정 구간에서는 평단 낮추면요. 결국에 포지션들이 훨씬 더 단단해진다라는 거. 진짜 중요한 건 호재가 아니라 타이밍인 거고 그 타이밍을 잡는 힘은 설렘이 아니라 냉정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시장 자체가 늘 기대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이죠. 또 리플 같은 대형 코인은 이미 수많은 시선이 쏠려 있어가지고 단 한 번의 뉴스로 방향성이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리플이 오르냐 떨어지냐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느냐. 또 호재에 휘둘리지 않고 리스크 계산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구간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 그게 진짜 투자자의 자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장 자체가 늘 같은 말을 속삭여요. 모두가 아는 호재로는 아무도 부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재에 기대지 마시고요. 원칙에 기대세요. 결국에 오래 살아남는 거는 정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 시장을 보시면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도미넌스가 빠지는 흐름이 정말 뚜렷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시장 자금들이 단순하게 시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비트코인 하락하면 어떠죠? 알트코인들도 같이 빠지죠. 그게 아니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눈치 빠른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현재 시장 흐름 자체가 바뀌었다는 사실. 특히나 요즘 들어가지고 테마가 확실한 알트코인들로 유입되는 빈도 자체가 눈에 띄게 상승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시장을 강력하게 주도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 관련된 테마 코인들입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중국 관련 코인들이 무려 30% 이상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1.5%가량 적지 않게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라는 거는 이게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는 거고 분명하게 9월달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저는 새벽 시간인데도 이런 흐름들 보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솔직히 소름이 돋았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우리한테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중국 관련 코인들 우리 이미 신사 채널 단기 종합방통에서 추천을 드린 바가 있었고 이미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된 상태죠. 오늘 새벽 4시에 매도 체결된 온톨로지 같은 경우도 미리 저희가 목표가 매도 타점을 걸어놨기 때문에 깊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매도 알람 사인 드렸고요. 신사 채널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는 지금 잠을 자다가도 이번에 수익 실현이 되셨습니다. 단순하게 미리 목표 타점에 매도만 걸어놨을 뿐인데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 계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수익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잠을 주무시거나 여행을 가시거나 업무를 보시거나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타점을 미리 제시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놀거나 일하거나 쉴 때도 돈은 계속 굴러가면서 수익을 쌓아나간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흔히 말해서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과거에도 시장은 항상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순환 장세를 보여온 바가 있었고 지금이 바로 그 흐름 자체가 바뀌는 초입 구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정비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보유 종목을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 다가올 테마에 맞게 전략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는 거고 제가 앞으로 날카로운 타점에서 신규 추천 드리면서 실질적인 기회 만들어 드릴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시장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웃어줍니다. 이번 흐름들 놓치지 않고 함께 잡아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요. XRP 리플에 대한 단기 고점 라인 제시드리고 실제로 이번에 4,850원 단기 고점 라인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서 다시 현재 저점 라인에서 추가 분할 매수 드리고 있죠. XRP 리플 전용 타점방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 테마에 맞게 효율적으로 제시드리고 추천드리는 알트코인 단타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챗 GPT AI 인공지능까지도 활용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까지 이렇게 총 3개의 방을 운영 중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